자, 1번 문제 보시면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잔고금액과 세무상 자산부채가액인 세무기준액의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일시적 차이, 우리 법인세법으로 따져서 유보로 처분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감가상각비한도 추가는 유보자산이지. 답은 1번이네요. 접대비한도 추가 기타 사회예출, 기부금한도 추가 기타 사회예출, 임원퇴직금한도 추가는 상여. 얘는 돈 나가는 것들이죠. 돈이 나가는 걸 영구적 차이라고 해요. 영구적 차이. 2, 3, 4번처럼 돈이 나가는 것을 영구적 차이라고 하고요. 영구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랑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연법인세의 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만 분류를 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다시 한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만 분류를 해주는 거야. 3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그랬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4번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는 평균세율을 측정한다. 평균세율을 적용해서 측정한다. 평균세율이 뭐냐면 설명했었나? 평균세율 있었어요? 동영상이 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봐봐. 과세소득. 예를 들어서 2억까지가 10%. 2억 초과는 만약에 2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과세소득은 5억일 때 평균 세율은 몇 퍼센트냐? 자, 2억까지가 10%, 2억 초과는 20%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과세소득은 5억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평균 세율은 몇 퍼센트냐? 5억 중에서, 봐봐요. 5억 중에서 2억까지가 몇 프로? 10%. 얼마 나오니? 2천. 5억에서 2억 빼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곱하기 몇 프로? 20%. 6천. 됐니? 그러면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 나왔어요, 세금이? 8천만 원 나왔어요. 두 개 더해주면 얼마예요? 5억 원이고요. 그치? 그럼 평균 세율은 몇 프로 나오느냐면 8천만 원 나누기 5억 원을 해주시면 돼요. 16% 나오죠? 예. 네. 이게 평균 세율이에요. 평균 세율을 구하는 방법. 자, 2억까지가 10%, 2억 초과는 20%로 가정을 하고요. 과세 소득이 5억일 때 평균 세율을 물었단 말이에요. 5억 중에서 2억까지가 10%, 2천. 2억 초과된 게 3억이잖아요, 그쵸? 3억 곱하기 20% 6천. 두 개 더해주면 8천이에요. 두 개 더해주면 5억이고요. 8천만 원 나누기 5억 했더니 16%가 나옵니다. 자, 저렇게 평균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손익계산세 계산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분계틀이, 얘들아 여기 봐. 분계틀이 가장 기본적으로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죠.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신에 미지급세금. 차변의 법인세 비용 때문에 미지급세금을 먼저 쓰고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2년도만 미지급 법인세가 얼마 있습니까? 200. 그리고 2001년도만 이연법인세 자산이 30만 원 있죠? 여러분, 얘는 2002년도고요. 잠깐만 볼래? 2001년도에 분계를 잠깐만 보시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30이 있었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겠지, 그치? 차변에, 여기 봐요.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30이 있었대요. 작년에. 올해 와서는 반대편에 가서 없어지면 돼요. 예,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30. 그리고 2002년 동안 이연법인세 자산 잔액이 50만 원 있다고 나와있죠? 요번 거잖아. 요번 거는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 50만 원. 그러면 얘는 얼마로 나올까요? 180. 이렇게 이상이 되는 거죠. 180. 이거 줄여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봐요. 이렇게 써도 분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변에 법인세 비용 180. 대변에 미지급세금이 200. 두 개 까면 차변이 더 크지? 여기 봐봐. 두 개 서로 생기 처리하면 차변이 더 크지? 얼마만큼 더 크게 차변이? 20.
이연법인세 자산. 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작년께 여기 봐요. 작년께 이렇게 대변에 가서 없어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연법인세 자산 50만 원은 차근에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4번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세 회계 이론적 근거는 수익평등 원칙이다 맞고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한 적이 있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어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법인세 비용과 단기 법인세 밑줄 쳐봐요. 단기 법인세 밑줄 치시고 미지급세금 이렇게 써보세요. 미지급세금이에요.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법인세 비용과 단기 법인세 차이가 발생한다. 즉 미지급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맞죠? 여기 봐요. 법인세 비용과 미지급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이연법인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연법인세 금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200만 원이죠. 여러분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그랬지? 평균세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10%.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평가계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계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200만 원 곱하기 평균세율이 몇 프로예요? 10%니까 20만 원. 이연법인세 부채는 20만 원이 된 겁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는 20만 원.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포괄손익계산세 계산된 법인세 비용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어서요. 문제 틀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여기다 쓰는 거 잘 봐요. 이거 지우고 세전이익 써볼게요. 300만 원. 세전이익이 300만 원이에요.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이 나와 있죠.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를 우리가 영구적 차이라고 해요. 영구적 차이. 영구적 차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기타 사회이출 상여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법인세법에서 기타 사회이출이나 상여를 처분하는 거 있죠? 이 영구적 차이입니다. 플러스 60만 원이고요. 일시적 차이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플러스 80만 원. 일시적 차이 플러스 80만 원. 여러분 그럼 는 하면 과세소득이 얼마로 계산이 됐느냐면 봐봐 300에서 가도해줬더니 440이에요. 과세소득은 440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30%예요. 30%. 세판 볼래요? 그러면 잠깐만 미지급세금이 132만 원 분개할게요. 이거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가 영구적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영구적 차이라고 쓴 거예요. 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해서 440이 과세 표준이고요. 440만 원 곱하기 30% 하면 미지급세금 132만 원이야. 대변에 미지급세금이 132만 원. 차면에 법인세 비용.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 봐요. 얘가 현재예요. 얘가 현재고요. 미래 과세소득은 몰라요. 영구적 차이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는 게 안 이상하겠지? 얘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는데 추가 자료를 보실래? 일시적 차이는 2년에 걸쳐 40만 원씩 소멸되며 미래에도 세율의 변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40만 원씩 소멸된대. 지금 얘가 플러스 했었죠? 그치? 플러스 했었어요. 그럼 미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두 번에 걸쳐서 40만 원씩 소멸된대요. 그러면 과세소득이 내가 표현하는 말 잘 들어봐. 과세소득이 40만 원씩 줄어드는 거죠. 40만 원씩 줄어들어요. 과세소득이. 미래에도 세율은 변동이 없대요. 30% 변동이 없대. 그치? 3, 4, 12만 원. 12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어요. 여기 12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어요. 미래의 세금이 줄어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그랬지. 그치? 차면에 이연법인세 자산. 차면에 이연법인세 자산 두 개 더해서 24만 원. 두 개 더해서 24만 원이잖아. 그치? 그럼 법인세 비용 108만 원 나오겠죠? 법인세 비용 108만 원. 답은 2번이에요. 법인세 비용 108만 원. 이연법인세 자산은 2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24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시 해. 여기 봐봐. 세전이 다음 연도에는 몰라요 얼마인지 영구적 차이도 필요가 없어요.
일시적 차이가 얘가 플러스니까 다음 연대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지? 40만 원씩 소멸된다라고 그랬으니까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세율 변동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미래의 소득이 줄어들면 미래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게 이연범세 자산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7번부터) 문제도 써볼까요? 세전이익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세전이익 100만 원.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 영구적 차이라고 한다고 했죠? 영구적 차이. 영구적 차이는 이연법인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금액은 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20만 원. 자, 일시적 차이 60만 원 나와 있죠? 일시적 차이 60만 원 이렇게. 했더니 과세 소득이 180만 원 나왔어요. 과세 소득은 180만 원. 곱하기 세율이 20%니까 곱하기 세율은 20% 이렇게 하면 낙관세금, 미지급세금이 나오죠. 36만 원입니다. 미지급세금은 36만 원. 대변의 미지급세금이 36만 원이고요.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 해놓고서 문제 볼까? 여기 잠시만. 이게 현재고요. 얘가 현재고 미래에는 얘는 몰라요, 그죠? 영구적 차이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고 일시적 차이가 얼마씩 소멸된다고 나와 있어요? 30만 원씩 소멸되며 세율은 변동이 없다. 그때 30 소멸되죠? 이때도 30 소멸되죠. 얘가 플러스면 미래에는 반대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과세 소득은 30만 원씩 쪼그라들죠? 30만 원씩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곱하기 세율이 20%씩 변동이 없으니까 세금은 6만 원씩 쪼그라들죠? 이때도 6만 원. 결국은 12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뭐가 되는 거지? 자산이 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차변이죠. 이게 돼서 12만 원이니까 법인세 비용은 24만 원 이렇게. 7번에 납부할 법인세는 36만 원이고요. 8번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12만 원이고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죠? 24만 원이 됐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24만 원. 됐죠? 똑같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복잡한 문제네요. 여기다가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 지우고서. 자, 세전이익이 얼마? 600만 원 나와 있어요. 세전이익이 600만 원. 자, 일단은 분계틀. 얘들아. 대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급 세금. 차변에는 뭐라고 그랬지? 법인세 비용. 자, 600만 원에서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가 90만 원 있어요. 영구적 차이가 90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구적 차이가 90만 원 있는데 일시적 차이가 작년에 소멸되는 게 얼마 있어요? 10만 원 있죠? 전기 소멸분이 여기 볼래? 첫 번째 전기 소멸분이 1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봐봐. 잠시만. 이쪽에다 쓸게요. 일시적 차이가 여기는 플러스 10만 원이었었던 게 미래에서 마이너스 10만 원 되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에 과세 소득이 10만 원만큼 쪼그라들어서 곱하기 세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30%. 그러면은 3만 원만큼이 세금이 줄어들어서 얘 뭐라고 그랬었을까? 작년에 이연법인세 자산 3만 원 이렇게 했었겠네. 작년에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일시적 차이 10만 원. 이거는 뭐냐면 전기 소멸분은 마이너스 10만 원이 작년에는 플러스 10만 원이었다는 얘기잖아. 올해는 마이너스고요. 그죠? 그럼 얘가 이연법인세 자산이잖아요. 작년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3만 원 있었는데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얘가 대변에서 없애줘야 된다고 그랬지?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3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 먼저. 자, 다시 한번 얘들아
저거 작년에서 소멸된 거래. 작년에서 넘어와서. 작년에 플러스 했었다는 얘기고 올해는 마이너스지. 그죠? 그러니까 작년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잖아. 그지? 미래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었던 거라고. 올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대변에 가서 이연법인세 자산 3만 원이 여기에 대한 게 이렇게 없어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40만 원 있어요. 두 번째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40만 원이 있어요. 플러스 40이고요. 세 번째로 또 뭐 있어요? 미수이자가 입금불산입이잖아. 미수이자는. 여러분 미수이자는 입금불산입이라고 했지? 입금불산입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해서 과세소득이 가져볼래? 이렇게 해서 과세소득이 690에서 680 그죠? 빼주면은 720 720에서 다시 또 50만원 빼주니까 얼마예요? 670이지 그치? 그래서 670이 나왔죠. 670 곱하기 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0%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3, 6, 18, 20, 201만원? 201만원이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정기 소멸분 먼저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치? 작년에 플러스 했었던 게 올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야. 그럼 이게 작년 입장에서는 미래지, 그치? 미래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었을 거란 얘기죠. 이거 먼저 이연법인세 자산 3만원 없애주고요. 690에서 10만원 빼주고 40 빼주고 50만원 빼주시면 얘는 입금불산입이니까 마이너스잖아, 그치? 670이 나와요. 30%에서 201만원입니다. 그럼 미래는, 여기 잠깐만요. 미래는 얘는 몰라요. 얘 필요 없어요. 얘는 이미 소멸된 거니까 또 필요 없지, 그치? 또 소멸돼? 아니 이미 소멸된 건데 또 반대로 10 플러스 10만원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얼마씩 소멸한다고 나와 있어? 20만원. 20만원씩 소멸될 것이다. 얘는 여기 봐요. 이때 20만원. 이때 20만원씩 소멸될 것이다. 미수이자는 언제 소멸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 미수이자는 2002년에 전에 소멸될 것이다. 이때 50만원이 소멸될 것이다. 반대로 그치? 이렇게 소멸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저렇게 소멸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잠시만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플러스 30이지.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잖아. 플러스 30이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0이지. 세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세율이 몇 프로? 40%? 45%. 이때는 40%. 이때는 45%. 그러면 잘 봐. 3, 4, 12. 3, 4, 12. 12만원만큼 법인세가 늘어나죠. 이연법인세 부채. 여기 보세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12만원. 얘는요. 9만원만큼 법인세가 줄어들지.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9만원. 그럼 법인세 비용 나오겠다.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얼마나 나오나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법인세 비용 뭐 잘못 계산한 거 있나? 아니지. 법인세 비용 얼마 나와요? $207만 원? 그쵸? 204만 원, 216만 원, 216만 원에서 9만 원 빼주면은 207만 원. 법인세 비용은 207만 원이죠. 그러면은 11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죠. 10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10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얘는 없어진 거지? 그치? 얘는 없어진 거예요. 자, 자산부채 비교했더니 뭐가 더 커요? 부채가 더 크지? 얼마만큼 더 커요? 3만 원만큼 더 커요. 답은 3번이죠. 이연법인세 부채는 3만 원. 이연법인세 부채는 3만 원. 얘는 없어진 거고요. 그치? 이번에 발생한 거 두 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쵸? 두 개 비교해서 3만 원의 부채가 더 큽니다. 1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손이 누적되고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기로 하였다. 계속
적정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연법인세 자산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손금은 잘 봐. 지금 현재 결손금은 2월 시키면 2월 결손금이 되는 거지. 자 여기 봐요. 올해 적자가 났어. 올해가 적자 난 거 내년으로 2월 시키면 그게 2월 결손금이잖아. 미래의 소득이 줄어들지. 미래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손금이 생기면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들어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는데 계속 결손이 생길 것 같아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기로 했던 얘기예요. 전기까지 인식하였던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얘를 인식하지 않으면 여기 봐요. 얘를 인식하지 않으면 범세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맞아? 예. 다시 한번 얘를 인식하지 않으면 수익이 늘어날 거 아니겠지? 법인세 비용이 일반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법인세 비용이 늘어날 거예요.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13번. 장기건설 계약과 관련된 수익을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진행기준을 적용해서 인식하고 세무목적으로는 완성기준을 적용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진행기준이래요. 다시 한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요? 재무보고 기준으로는 진행기준. 근데 세무상으로는 완성기준이지, 그치? 완성기준이에요. 그러면 진행기준으로 했을 때 잘 봐. 진행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얼만데? 진행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60만 원이지. 근데 이걸 세무기준으로 하면 완성기준이래요. 세무상으로 하면 완성기준으로 하면 얘가 10만 원이래. 그러면 차이가 50만 원 나오죠. 입금부산입이 50이네. 그치?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세무기준으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게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지. 기업회계에서는 진행기준 60이래. 근데 세법에서는 완성기준 10만 원이래. 그 10만 원을 만든 거잖아, 그치? 세법 기준으로 하면. 입금부산입 50이에요. 입금부산입은 미래에는 뭐가 나올까 그러면? 미래에는 입금산입 50이 나오겠지, 그치? 맞아? 미래에 늘어나네. 입금산입이 나왔으니까. 이연법인세 부채죠. 이연법인세 부채고요. 법인세율이 20%지, 그치? 곱해주면 10만 원 나오잖아요. 10만 원. 자, 다시 한번. 입금부산입 50만 원이에요. 미래에는 입금산입 5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입금산입 50만 원이면 플러스지, 그치? 법인세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미래 법인세가 늘어나요. 얼만큼? 이거 곱하기 20%니까 10만 원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연법인세 부채가 10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0년 12월 30일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없다. 작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법인세법상 단기 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입금불산입하고 기타 법인세법과의 차이는 소문불산입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법인세율은 20%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전이익이 얼마래요? 200. 세전이익 200만 원. 그 다음에 적대비한도 주관에는 영무적 차이죠. 10만 원. 소모불산입이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한도 추가가 얼마 있어요? 6만 원. 잠깐만 볼래요? 감가상각비한도 추가는 소모불산입이니까 플러스죠? 6만 원. 그 다음에 평가이익이 얼마 있어요? 2만 원 있죠? 단기 매매 취급 평가이익은 뭐죠? 입금 불산입이잖아. 마이너스 2만 원이지. 입금 불산입이니까. 단기 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입금불산입이니까 마이너스 2만 원. 그러면 늘어나면 과세소득이 얼마나 올까요? 214만 원 곱하기 세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세율이 20%다. 세율이 20%. 그럼 납부세금 미지급세금이 얼마냐면 214, 112, 248 42만 8천 원. 대변에 미지급세금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 42만 8천 원이고요. 차근에는 법인세는 자 여러분 세전이 몰라요? 영구적 차이 필요 없죠? 얘는 마이너스 66만 원 나오겠지? 얘는 플러스 2만 원 나오겠지? 맞아? 까보시면 마이너스 얼마죠? 4만 원 나오죠? 세율은 변동 없으니까 20%. 24 8천 원만큼 세금 줄어들지? 이연법인세 자산이래요. 차근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8천 원. 법인세 비용은 42만 원. 답은 1번이죠. 법인세 비용은 42만 원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6만 원이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6만 원. 단기매매 직업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만 원. 미래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6만 원, 플러스 2만 원 저렇게 되겠죠. 15번 문제 봅시다.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은 뭐예요? 매도가능 증권이지. 맞니? 예. 맞니?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은요?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1,000원에 구입한 게 1,400원이 됐으니까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은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이지, 그치? 기타 포괄손익이니까는 법인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답은 4번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이잖아. 수익으로 처리했던 거니까. 근데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 기타 포괄손익은 그죠? 세무조정이 두 개가 나와서 상세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16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모든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순이익계산에 포함된다. 모든 일시적 차이가 그죠? 이연법인세랑 관련 있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법인세 효과는 아닙니다.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중에 일시적 차이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1년 이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대해서 유동성 분류가 필요하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이에요. 1년 이내 소멸되든 말든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동그라미 3번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4번이 맞네요. 이연법인세 자산의 잔고금액은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재검토해야 된다. 4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4번.